오늘 11시 반부터 원래 12시 40분까지 여야 대통령과 함께 오찬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원래 12시 40분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식사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실제 끝나는 시간은 1시 20분경에 맞춰졌습니다. 원래 대통령님의 일정이 2시에 국정 계획과 관련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1시 20분 무렵에 정무수석이 양해를 구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기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 야 3당 대표들이 모여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우선 주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대통령께서 상당히 진지하고 솔직한 자세로 비교적 소상하니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이런 대표 회동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단 한 가지라도 해결이 돼가지고 국민이 기대하는 회동으로 평가가 되면 이런 회동이 자주 의미 있게 계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한국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한미정상 G20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존중을 받고 또 그것이 외교적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치와 관련해서는 저는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협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적인 내용으로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주고받고 하는 방식의 타협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협치라는 목표를 세우고 나가자.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자.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하는 방향으로 협치를 하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우리 참여 당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송금주 대변인 이야기하실 겁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된 정책과 비핵화 이외의 일반적인 정치적, 인도적 부분은 구별해서 미국과 이야기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올바른 조건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의를 했는데 명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말하겠습니다. 올바른 여건에 대해서는 명료하고도 구체적인 내용 합의는 없었다. 그리고 비정치적 분야, 인도적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의
역할을 합의했다. 이번에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일에 사전에 통보를 했고 미일에 통보를 했고 양해를 얻은 것이다. 이건 비핵화와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 정치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공감이 됐다고 본다. FTA에 대해서는 재협상 이야기는 정상회담 때 일체 이야기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하고 있고 공문으로는 개정협상을 하고 국문이 저희 정부에 와 있다. 그런 정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인사 5원칙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제시를 했지만 구체적인 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데서 혼선이 좀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이 빨리 마련이 돼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공직 후보자 자기 관리를 위해서도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원, 국정원, 검찰 등 중립과 독립이 요청되는 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정치 보복 내지는 야당 길들이기, 코드 사정의 여러 코드 사정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더니 개별적인 사건 수사나 감사와는 관계없고 제도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 혹시라도 정치적 악용의 기미가 보이면 언제라도 지적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남경제가 지금 어려운 원인 중에가 금호 타이어 인수 문제와 군산의 조선소 사실상 폐쇄 문제다. 대통령께서도 관심 표명을 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호 문제는 고용 완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인수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밝히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취지고, 이제 군산 조선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20일에 대책을 발표할 텐데 거기에 기대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고, 충북의 수재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수재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특별 재난구역 선포 내지는 복구, 수습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의 문제점, 연말까지 계속 보완해서 최저임금의 문제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불리한 악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방송 관련 계획도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이야기해버렸나?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가지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첫 번째, 협치에 관한 문제제기. 실질적인 협치는 대통령의 양보와 타협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인사 5원칙 공약 파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 줄 것. 또한 최근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초법적인 정책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절차와 과정의 합법성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협치와 관련된 마지막으로 지난 원내대표 회담에서 밝혔던 여야정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뼉도 마주쳐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선거 전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여야정 협의체의 경우에 서로 소통해서 설치, 정례화시키면 이런 자리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5대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지난번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과정이 없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원칙으로만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낳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했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반복하셔서 이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북회 관계 협의체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는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정치보복 목적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운영한 성과에 비추어 보면 국가 청렴도 지수를 높이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래 신고리 5, 6호기의 전면 중단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공사가 이미 상당 일부 진행된 상태이고, 그런 이미 1조 6천억 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된 상황이고, 현재 상태에서 종료를 했을 때 2조 원이 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사정을 고려해서 공약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그 결과를 따르겠다면서 오히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으로 한미 FTA 재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초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 과거 한미 FTA 비준 당시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경험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진행 과정도 국회와 국민들께 계속 공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재협상이 아니고 개정 또는 수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재협상 용어를 사용하는 것 뿐이다.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입장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밝히신 부분은 양국에서 합의하더라도 각 국가에서 의회의 비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회 통제 속에서 FTA 개정 수정 협의가 진행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안건으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대화 및 교류의 원칙을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미국 측 입장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언론의 반응은 좀 불분명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고, 남남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민 통합, 또 국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사전에 미국, 일본과 통보 및 양해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하는 부분은 미국, 일본과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와 인도주의, 비정치적인 대화는 구분해서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미국과 협의가 되어 있고, 다만 그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지 않았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 선언 또는 핵 동결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인도주의적인 비정치적 대화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이번 대화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다만 미국 언론에서 또는 일본 언론을 통해 다른 소리가 들리는 부분은 이 양자 비핵화에 관련 대화와 인도주의적인 대화를 질의응답 과정에서 혼선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건으로 군산조선소 금호타이어에 관한 대통령의 공약, 그러니까 군산조선소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다시 재가동을 시키겠다는, 또는 금호타이어의 중국 기업 매각에 대한 기존 입장에 대해서 책임있는 대책과 실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밝히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책실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섯 번째 안건, 수해 피해에 대해서 지체 없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우리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책 요구에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또한 이미 최저임금 발표와 함께 대책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입장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은 1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가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사회 경제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1년간 성과를 살펴보고 계속 인상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일곱 번째, 저희 부패 척결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의당도 적극 협력하지만 반부패 협의회 복원의 경우에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우리 우려에 대해서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향후에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또 정치보복 목적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선 비대위원장, 우리 당이 요청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 또 방송의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당과 관련된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고 대통령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협조를 당국간에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의 증원은 본인도 찬성하지 않는다. 이번에 공무원 증원 계획은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을 돌보는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다. 이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 저희가 브리핑하는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의 공공성화가 필요하다, 방송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국민도 공감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방송 개혁의 쟁점의 핵심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 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그다음에 방송 공정성과 그다음에 엄정한 보도 이런 등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선거 전에 방송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촉구를 그 이행의 촉구를 하는 정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영수증으로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이 좀 막힌 게 풀릴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한 게 우선 공무원을 증원은 일반 공무원 증원은 본인도 찬성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민생과 안전 등 국민을 돌보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협조를 요청한다 하는 내용이고 또 국회에서 다 수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 두 마디 말씀이 굉장히 우리 추경을 심사하는데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 참고를 해야 될 워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금 원내대표 정책위원장과 함께 청와대 그 영수회담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하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추경이 좀 긍정적으로 타협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추미애 대표랑 혹시 대화하는 거 관심 가지시는지. 추미애 대표 대화 별로 거기서 추미애 대표도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야당이 추경과 관련된 협조 요청을 여러 번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가요? 네. 대통령께서 그 협치 관련한 얘기하시면서 선거 전에 일을 다 있고 이런 워딩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대통령 말씀은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일을 위해서 함께 나가자. 박수도 손뼉이 말쳐야 소리 나지 않는 한 큰 강 건넜으니까 뗏목은 잊어버리자 이런 말씀은 다 원론적인 말씀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또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야당의 건전하고도 당연한 비판과 대안 요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치 공세다, 국정 발목 잡기다 하면서 정부 여당의 뜻대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아까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 나왔는데 아마 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도 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새로운 협치의 원년이 되는 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치권의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하는 이야기에서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보면 정부 조직법 개편은 구체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들었고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물 관리 일원화나 이런 부분을 다음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 부분을 받아들인 걸로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죠? 대체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국회에서 다는 아니지만
협력해서 도와주면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정 운영하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요구를 원하지 다 정부의 요구를 받아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아요. 예. 그 아까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서 참여하는 당 문제로 조금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그것은 지금 5당 나는 확실히 모르는데 그건 거기서는 왜 구체적으로 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런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워딩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를 한 건 아니고요. 인사 5원칙 리드에 대해서 국민의당 계속 대통령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신 걸로 좀 정리가 되는 내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자상하게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뭐 추가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마칠까요? 다녀왔던 이야기 분위기 전달한 거니까. 예. 근데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평가하신다는 좀 만족스럽게 있는 그리고 가벼운 농담도 해가면서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것은 이혜훈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계 의견을 전달한다면서 그 이혜훈 대표가 기자간담하겠죠. 저는 우리 당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